어머니, 치매! 맞아요! 이제 요양원 가셔야죠. 며느리가 진단서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쓰레기통 옆에서 할머니는 남편이 숨겨둔 금반지 7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으로 갈수록 가족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가족 앞에서 무너진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정순이의 인생을 바꾼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 민호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내 말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 쓰레기통 옆에 뭔가 떨어져 있었다. 낡은 헝겊 조각이었다. 순이는 그걸 집어들었다. 손에 익은 감촉이었다. 아, 이건 30년 전 남편이 입던 작업복이었다. 헝겊을 펼쳤다. 무언가 묵직한 게 손에 잡혔다. 반짝이는 것들이었다. 금반지 7개. 순이의 손이 떨렸다. 여보, 이게 그거였어. 남편 철수가 죽기 전에 말했던 그것. 순이야, 내가 광산에서 모은 게 있어. 힘들 때 쓰라고. 어디 숨겨뒀는지 못 찾았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순이는 금반지를 꼭 쥐었다. 헝겊 안쪽에 뭔가 더 있었다. 접힌 종이 한 장. 펼쳤다. 글씨가 빼곡했다. 순이는 글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 필체는 알았다. 떨리는 글씨.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다. 순이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친구 혜숙에게 전화했다. 혜숙아, 나 좀 봐줄래? 급한 일이야. 30분 후 혜숙이 왔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순이는 금반지와 편지를 꺼냈다. 혜숙이 눈이 커졌다. 어머, 이게 뭐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가 남긴 거야. 이 편지 좀 읽어줘. 나 글을 못 읽잖아. 혜숙은 편지를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순이야, 내가 이 편지 쓸 때쯤엔 아마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널 두고 먼저 가서. 광산에서 30년 일하면서 조금씩 모았다. 금을 조금씩 사서 숨겨뒀어. 7개야. 힘들 때 하나씩 팔았어. 그리고 순이야, 부탁이 하나 있다. 글 좀 배워라. 세상이 무섭지 않게.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게.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순이야.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여보. 혜숙이 순이 손을 잡았다. 순이야, 이거 감정 받아봐야겠어. 요즘 금값 많이 올랐거든.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다. 금반지 7개. 시가 1200만 원. 혜숙이 놀라 말했다. 순이야, 이거 큰돈이야. 이제 걱정 없겠어. 하지만 순이 표정은 어두웠다. 혜숙아, 나 며느리한테 속은 것 같아. 뭐라고? 순이가 말했다. 유진이가 10년 전부터 이상했어. 자꾸 도장 찍으라고 하고, 은행 가자고 하고, 나 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찍었어.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해. 혜숙의 얼굴이 굳었다. 순이야, 혹시 대출받은 거 아니야?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나 모르겠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혜숙이 순이를 데리고 은행에 갔다. 직원이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대출이 3건이나 있으세요. 총 3억입니다. 순이의 머리가 하얘졌다. 3억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부터 조금씩 받으신 걸로 나와요. 혜숙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분이 언제 대출을 받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다. 여기 도장 찍혀 있잖아요. 본인 명에 맞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을 뻔했다. 해숙이 부축했다. 순이야 괜찮아. 우리 경찰 가자. 하지만 순이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해숙아. 나 방법이 있어. 다음 날 순이는 유진을 불렀다. 며느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유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할머니? 요양원 가기 싫으세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글을 못 읽는 줄 아는 모양인데.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순이가 계속 말했다. 나 30년 동안 야학 다녔어. 글 다 배웠어. 유진이 비웃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이가 서랍을 열었다. 통장 사본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알지? 3억짜리 대출. 내 명의로 내가 받은 거.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순이가 차갑게 말했다. 나 바보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 증거도 다 모았어. 유진이 벌떡 일어섰다. 할머니 이게 무슨. 순이가 손을 들어 막았다. 경찰 갈 거야. 아니면 내 돈 다 갚고 사라져.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 민호였다. 아들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나왔어요. 거실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순이와 유진이 마주 서 있었다. 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물었다. 유진이 황급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내 엄마. 민호가 어머니를 봤다. 순이가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이거 봐라. 민호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뭐예요? 대출 3억. 엄마 명의로. 유진이 끼어들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민호가 아내를 똑바로 봤다. 당신이 한 거예요? 유진이 말을 더듬었다. 그게 어머님이 동의하셨어요. 순이가 차갑게 웃었다. 동의? 나 글도 못 읽는데 무슨 동의를 했겠니? 민호의 손이 떨렸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부터였어. 도장 찍으라고 할 때마다 이상했어. 근데 며느리를 믿었지. 민호가 주저앉았다. 유진이 변명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 우리 집안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사업 망해서 아버지 병원비도 필요했고. 순이가 말을 끊었다. 그래서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돈 빼간 거냐?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어떡해요? 민호가 얼굴을 감쌌다. 당신 미쳤어요? 유진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차갑게 웃었다. 경찰 갈 거예요, 어머님? 그럼 이 집도 다 팔려요. 어머님 명의 대출이니까.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나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지. 집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돈 너희가 먹으려고. 유진이 대꾸하지 않았다. 민호가 일어섰다. 당신 지금 당장 나가요. 유진이 비웃었다. 나가라고요? 웃기지 마요. 이 집 절반은 제 거예요. 그때 순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도 봐라. 녹취록이었다. 민호가 읽기 시작했다. 유진의 목소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님 치매라고 병원에서 진단서 위조해달라고 한 내용. 요양원 보내고 집 팔자는 계획. 심지어 보험금 타려고 한 이야기까지.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정말. 유진이 소리쳤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글도 못 읽잖아요. 순이가 천천히 말했다. 나 30년 동안 야학 다녔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새벽 6시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 유진이 멈칫했다.
거짓말. 순이가 수료증을 꺼냈다. 이것 봐라. 서울시 야학 수료증. 정순이. 2023년 졸업. 민호가 어머니를 봤다. 엄마. 순이가 미소 지었다. 너희 시아버지가 편지에 썼거든. 글 배우라고. 세상이 무섭지 않게.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게. 그래서 배웠어. 30년 걸렸지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지금 좀 와줘. 급해. 순이가 물었다. 누구 부르냐?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어머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다. 민호가 문을 열었다. 건장한 남자 셋이 서 있었다. 유진 오빠 아니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유진이 가리켰다. 저분, 남자 하나가 순이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조용히 하시죠. 순이는 움찔하지 않았다. 민호가 소리쳤다. 당신들 누구예요? 나가요, 지금 당장. 남자가 민호를 밀쳤다. 민호가 벽에 부딪혔다. 유진이 말했다. 어머님 금반지 있죠? 그거 내놓으세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남자가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열고, 침대 밑을 뒤졌다. 순이는 가만히 서 있었다. 금반지는 이미 해숙에게 맡겨뒀었다.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 찾았다. 유진이 소리쳤다. 어디 숨겼어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유진이 순이에게 달려들었다. 말해요, 지금 당장. 민호가 아내를 떼어냈다. 당신 정신 차려요. 유진이 울부짖었다. 3억이에요. 3억? 내가 어떻게 갚아요? 순이가 말했다. 내가 빼돌린 돈이잖아. 내가 갚아야지. 남자 하나가 순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우리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순이가 소리쳤다. 손 치워.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해숙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들이 당황했다. 유진이 말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순이를 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한 사람 저예요. 며느리가 저 명의로 대출 3억 받았어요. 증거 다 있습니다. 경찰이 유진을 봤다. 사실입니까? 유진이 입을 다물었다. 경찰이 말했다. 일단 서로 진술서 받아야겠습니다. 파출소로 같이 갑시다. 유진이 끌려나갔다. 남자들도 함께.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순이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호야. 민호가 울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순이가 아들을 안았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밤이 깊었다. 순이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순이는 금반지를 생각했다. 1200만 원. 작은 돈이지만 남편이 30년 모은 돈이었다. 이제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순이는 결심했다. 며느리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글 못 읽는 노인들을 도와주겠다고. 일주일이 지났다. 순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해숙이 함께였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이거 증거 정말 확실하네요. 녹취록의 통장 사본까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글 배우길 잘했어요.
아니었으면 평생 당했을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모으셨어요? 순이가 말했다. 10년 전부터 이상했거든요. 며느리가 자꾸 도장 찍으라고 하고, 은행 간다고 하고, 그래서 몰래 녹음했어요. 휴대폰으로. 해숙이 거들었다. 이 양반이 똑똑해요. 겉으론 글 모르는 척 하면서 다 기록해뒀어요. 변호사가 감탄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며느리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 왔어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합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법정에서야 정신 차리죠. 2주 후 법정 날이 다가왔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 남편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오늘 법정 가요. 떨리네요. 민호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준비됐어요? 나 모시고 갈게요. 순이가 문을 열었다. 민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며칠 동안 울었던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 못 차렸어요. 순이가 아들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법정은 조용했다.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웠다. 유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 강유진은 10년간 시어머니 명의로 무단 대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판사가 순이를 봤다. 증인 나오십시오. 순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렸다. 판사가 물었다. 어머님 피고와 무슨 관계이십니까? 며느리입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10년 전부터입니다. 자꾸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글을 못 읽어서 그냥 찍었어요. 검사가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셨습니까? 순이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이거요. 제가 30년 동안 야학 다니면서 쓴 거예요. 매일 일기처럼 적었어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구는 것들 다 적어뒀어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판사가 공책을 받아봤다.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다. 어머님 글씨가 정말 또박또박 하시네요. 순이가 말했다. 30년 걸렸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편지 남겼거든요. 글 배우라고. 세상이 무섭지 않게. 검사가 물었다. 그 편지 가지고 계십니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판사님, 이거 읽어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다. 읽어보십시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순이야, 내가 이 편지 쓸 때쯤엔 아마 세상에 없을 거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널 두고 먼저 가서 광산에서 30년 일하면서 조금씩 모았다. 금을 조금씩 사서 숨겨뒀어. 7개야. 순이가 잠시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힘들 때 하나씩 팔았어. 그리고 순이야. 부탁이 하나 있다. 글 좀 배워라. 세상이 무섭지 않게.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게. 순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다.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순이야. 법정이 조용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도 울고 있었다. 판사도 눈을 닦았다. 순이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배웠어요. 30년 걸렸지만 여보 말대로 했어요. 이제 세상이 안 무서워요. 사람들이 못 속여요. 검사가 물었다. 피고가 뭐라고 하던가요?
순이가 유진을 봤다. 글 못 읽는다고 무시했어요. 바보 취급했어요. 근데 제가 더 똑똑했죠. 다 알고 있었으니까. 증거도 다 모았으니까.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순이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 10년 동안 나 바보 만들 때는 언제고. 판사가 말했다. 피고 강유진. 할 말 있습니까? 유진이 일어섰다.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도 변명이 안 되는 거 압니다. 어머님께 용서 빌겠습니다. 순이가 말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일이었다. 법정에 다시 모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강유진. 시어머니 명의 무단 대출. 치매 진단서 위조. 재산 가로채기 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피해 금액 3억 원. 전액배상 명령. 유진이 주저앉았다. 순이는 조용히 일어섰다. 법정을 나왔다. 해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야 이겼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기분이 이상해요. 시원한데 가슴이 아파요. 해숙이 순이를 안았다. 그래도 잘했어. 내가 용기 냈잖아. 민호가 다가왔다. 엄마. 순이가 아들을 봤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평생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순이가 아들을 일으켰다. 일어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순이는 남편 무덤에 갔다. 여보, 해냈어요. 당신 말대로 글 배워서 나쁜 사람들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다. 순이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순이야. 이제 편히 살아. 순이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다. 순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의사가 민호에게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한동안 푹 쉬셔야 해요. 민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이가 힘없이 웃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다. 재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걸. 30년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유진의 변호사였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여긴 왜 오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항소장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항소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항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1심 판결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합니다. 민호가 소리쳤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명백한 범죄인데.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건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상금 3억. 당장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했습니다. 순이가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10년 분할입니다. 매달 250만 원씩. 순이는 어이가 없었다. 10년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침대에 놓았다. 법원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 민호가 주먹을 쥐었다. 저 사람들 진짜.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순이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다. 일주일 후 순이는 퇴원했다. 집에 돌아왔지만 기운이 없었다. 해숙이 찾아왔다. 순이야 얼굴이 왜 그래? 살 빠진 거 아니야?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잠이 안 와요.
재판 생각하면. 해숙이 순이 손을 잡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이길 거야. 그때 민호가 들어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순이가 민호를 봤다. 왜 그러니? 민호가 서류를 꺼냈다. 병원비 고지서였다. 입원비랑 치료비 580만 원 나왔어요. 순이가 놀랐다. 그렇게 많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다음 달까지 200만 원 더 내야 해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돈이 계속 나가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금반지 하나 팔까요? 순이의 손이 떨렸다. 금반지. 남편이 30년 모은 것. 7개. 하나에 170만 원 정도. 팔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하지만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엄마 그런데 괜찮으세요? 제가 돈 좀 마련해 볼게요. 순이가 아들을 봤다. 넌 내 생활도 힘들잖아. 택시 운전하느라 힘든데. 민호가 말했다. 괜찮아요. 야간 근무 더 하면 돼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 때문에. 민호가 어머니를 안았다. 무슨 소리예요? 다 제 잘못인데.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다. 금반지를 꺼내봤다. 반짝이는 7개.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미안해요. 하나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금은방에 갔다. 주인이 금반지를 보더니 말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 하나에 180만 원 드릴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팔게요. 주인이 돈을 건넸다. 순이는 그 돈을 꼭 쥐었다. 가슴이 아팠다. 7개 중 하나. 이제 6개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남편 무덤에 들렀다. 여보, 하나 팔았어요.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다. 순이는 무덤 앞에 앉았다. 여보, 나 힘들어요. 재판도 다시 해야 하고, 돈도 계속 나가고,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집에 돌아왔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순이가 돈을 건넸다. 금반지 하나 팔았어. 병원비 내고, 변호사 비용 내. 민호가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순이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항소심 날짜가 잡혔다. 2달 후였다. 순이는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항소심은 1심보다 어려워요. 상대 측에서 전문 변호사 선임했어요. 순이가 물었다. 그럼 질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이는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다. 질 수도 있다니. 10년을 참았는데, 증거도 다 모았는데, 그래도 질 수 있다니. 해숙이 전화했다. 순이야 괜찮아? 순이가 울먹였다. 해숙아 나 무서워. 질까봐. 해숙이 말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순이가 눈물을 닦았다.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그날 밤 순이는 남편 편지를 다시 읽었다. 글 배워라. 세상이 무섭지 않게.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게.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여보, 나 끝까지 해볼게요.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이길 거예요. 당신이 남긴 이 금반지로
당신이 남긴 이 용기로. 창밖에 달이 떠 있었다. 순이는 달을 보며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두 달이 흘렀다. 항소심 날이 밝았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거울을 보며 옷을 매만졌다. 손이 떨렸다. 민호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준비됐어요? 순이가 문을 열었다. 민호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엄마 오늘 꼭 이길 거예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해낼 거야. 법정은 1심 때보다 사람이 많았다. 방청객들이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다. 유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옆엔 비싼 양복 입은 변호사가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항소심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유진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1심 판결은 과도합니다. 제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순이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피해자는 글을 못 읽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건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다. 잠시. 증인 정순이 씨 나오십시오. 순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방청석 사람들이 순이를 봤다. 판사가 물었다. 어머님 도장 찍을 때 내용을 아셨습니까?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찍으라고 해서 믿고 찍었어요. 유진 변호사가 물었다. 그런데 왜 30년이나 글을 배우셨습니까? 의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순이가 대답했다. 남편 유언 때문입니다. 글 배우라고 했어요. 세상이 무섭지 않게. 변호사가 비웃었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상관 있어요. 글을 배워서 증거를 모았으니까. 10년 동안 다 기록했으니까.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다. 판사가 물었다. 그 기록 여기 있습니까? 순이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공책을 받아봤다. 빼곡한 글씨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판사가 감탄했다. 정말 자세하시네요. 순이가 말했다. 매일 밤 적었어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구는 거, 은행 간 날짜, 도장 찍은 날짜, 다 적어뒀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순이의 변호사가 말했다. 판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고는 보험금을 타려고 했습니다. 순이 씨를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놓으려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유진 변호사가 소리쳤다. 증거 있습니까? 순이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계단 조심하세요. 난간이 좀 흔들려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보험금 얼마나 되지? 유진 목소리였다. 1억이요. 사고로 돌리면 되잖아요.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판사가 유진을 봤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순이가 일어섰다.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십시오. 순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건 제 남편이 남긴 편지예요. 30년 전에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순이야, 글 좀 배워라. 세상이 무섭지 않게,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순이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배웠어요. 30년 걸렸어요.
처음엔 기억 니은 디귿도 몰랐어요. 근데 매일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보가 말했거든요. 그를 알아야 세상이 안 무섭다고. 순이가 유진을 봤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세상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제일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이가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용서 못해요. 하지만 법은 공정하겠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나왔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 강유진 1심 판결을 인정합니다. 항소 기각합니다. 추가로 보험 사기 미수 징역 1년 추가 총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음 법정 구속합니다. 유진이 주저앉았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유진이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민호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해숙이 달려와 순이를 안았다. 순이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법정을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심정이세요? 순이가 카메라를 봤다. 30년 걸렸지만 글을 배우길 잘했어요. 그래야 세상이 안 무섭거든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남편 무덤에 갔다. 민호도 함께였다. 여보,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당신 말대로 글 배워서 나쁜 사람들 이겼어요. 민호가 무덤 앞에 절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엄마 잘 모시겠습니다. 순이가 아들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바람이 불었다. 하늘에서 별이 빛났다. 순이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잘했어, 순이야. 이제 편히 살아. 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순이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들렀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순이가 미소 지었다. 동네 경로당 가려고. 민호가 물었다. 경로당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글 가르쳐 주기로 했어. 나처럼 글 못 읽는 어르신들한테.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정말요? 순이가 말했다. 30년 배운 거 나 혼자 알면 아깝잖아. 남들도 가르쳐 줘야지. 민호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오후가 되었다. 순이는 경로당에 갔다. 어르신 7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순이처럼 글을 못 읽었다. 순이가 칠판 앞에 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이입니다. 저도 평생 글을 몰랐어요. 74살에 겨우 배웠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그럼 선생님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똑같았어요. 장 보러 가도 뭔지 몰라서 그림만 봤어요. 버스 탈 때도 번호 못 읽어서 물어봤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가 분필을 들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배우면 돼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칠판에 기억을 썼다. 기억? 어르신들이 따라했다. 기억? 순이가 웃었다. 잘하셨어요. 이제 니은 해볼까요? 니은. 수업이 끝났다. 어르신들이 인사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순이가 손을 흔들었다. 네, 꼭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다. 그날 저녁, 해숙이 찾아왔다. 순이야 들었어. 경로당에서 한글 가르친다며?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재밌어. 어르신들이 열심히 배워. 해숙이 말했다. 그런데 순이야, 남은 금반지는 어쩔 거야? 순이가 금반지를 꺼냈다. 6개 남았어. 하나는 기부하려고. 어디에요? 시에 있는 문해교육센터. 해숙이 놀랐다. 기부? 순이가 말했다. 여보 이름으로. 정철수 장학금. 그렇게 하면 여보도 기뻐할 것 같아서.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이야 정말 훌륭해. 일주일 후 순이는 문해교육센터를 찾았다. 센터장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순이가 봉투를 건넸다. 이거 기부하려고요. 170만 원입니다. 센터장이 놀랐다. 이렇게 큰 돈을. 순이가 말했다. 남편 이름으로 해주세요. 정철수 장학금으로. 글 못 읽는 어르신들 수강료 대신 내주세요. 센터장이 감동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쓰겠습니다. 순이가 센터를 둘러봤다. 여기저기 어르신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칠판에 글씨를 쓰고 공책에 받아쓰기를 하고 순이는 옛날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30년 전 처음 야학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떨었던 그때 센터장이 물었다. 어머님도 여기서 배우셨어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른 데서요. 30년 걸렸어요. 센터장이 감탄했다. 대단하십니다. 순이가 웃었다. 늦어도 괜찮아요. 배우는 건 언제나 아름답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다. 순이의 한글 교실이 소문났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왔다. 15명이 넘었다. 순이는 매주 2번씩 가르쳤다. 어느 날 민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할머니 왔어요. 쌍둥이 손주들이었다. 7살 남매. 순이가 아이들을 안았다. 우리 예쁜 것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선생님이에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한글 가르쳐. 손자가 눈을 반짝였다. 우와, 할머니 멋있어. 민호가 말했다. 엄마 오늘 신문에 났어요. 기사 봤어요? 순이가 놀랐다. 신문에? 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74세 할머니의 한글 사랑. 30년 배워 이제는 가르친다. 순이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순이가 웃었다. 어머 부끄러워. 손주들이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최고예요. 그날 밤 순이는 남편 무덤에 갔다. 금반지 5개를 가져왔다. 여보, 하나는 기부했어요. 당신 이름으로. 정철수 장학금. 어르신들 공부하는 데 쓸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순이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나는 가르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나처럼 글 못 읽는 분들한테. 재밌어요, 여보. 누군가 배우는 걸 도와준다는 게. 순이가 금반지를 꺼냈다. 이제 5개 남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배움이요. 나눔이요. 순이가 무덤에 꽃을 놓았다. 여보 고마워요. 글 배우라고 해줘서 덕분에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요. 74살에 시작한 인생.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할 게 많아요. 가르칠 사람도 많고 나눌 사랑도 많고. 순이가 일어섰다.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주들 데리고 올게요. 당신 손주들 정말 예쁘게 컸어요. 순이가 무덤을 돌아봤다. 사랑해요, 여보. 하늘에서 별이 빛났다.
순이는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해, 순이야. 잘 살아줘서 고마워. 순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와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왔어요. 순이가 아이들을 안았다. 우리 밥 먹을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순이는 행복했다. 이제 무섭지 않았다. 그를 알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나눌 수 있는 배움이 있었다. 74살.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였다. 순이는 내일을 기다렸다. 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갈 생각에, 또 손주들과 놀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아름답게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기다립니다. 세상 어딘가 억울함을 참고 사는 분들,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